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서울지역 브리핑 11월 브리핑. 제가 10월달에 부산 지역에서 부산 부동산 스터디에서 서울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대구에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대구도 한번 대구에서 대구 방송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특례 이전으로 돌아갈 서울 부동산 11월 거래량은 1600건이 될 것. 이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대구도 거래량이 1600건보다 많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 거래량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대구보다 거래량이 적어지는 시기가 다시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의 제목입니다. 10월의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10월 거래량 안 본 눈 산다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서울은 8월의 정점, 아니면 여타의 다른 도시들은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9월이 정점이 되기도 하고 8월이 정점이 되기도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게 10월 말경에 브리핑을 하면서 10월의 거래량은 2000건 수준이 될 것이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제목을 달면서 안 본 눈을 사고 싶어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영상 제목 2월 달에 찍을 때는 서울 부동산 분위기 반전되나 긍정과 부정 사이. 자, 특례가 나오고 나서 김치국 마시기 딱 좋아 보임. 이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금 달아오르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 끝에 다다라 있는 시점인 듯합니다. 서울의 매도 물량이 8만 건을 상회한다는 뉴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무섭게 증가하는 추세, 연초에 5만 개 수준이던 것이 60%가량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30-40% 증가하는 것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시장, 서울의 전세시장을 예를 들면서 서울의 전세값이 받쳐주기 때문에 집값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매물이 이마에 쌓였는데 하방 압력을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전세 매물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매물이 3만 개일 때 전세 안 빠진다고 난리였어요. 서울의 매물 8,300개 이런 수준에는 임차인들 줄 서가지고 면접한다고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태를 한번 보고 저 사람이 나중에 내가 나갈 때 집 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상태도 한번 보고 그래야 될 정도의 매물 숫자입니다. 서울의 현재 매물 숫자가 35,000개예요. 전세 매물이 결코 적지 않은데 언론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매물이 늘어나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또 전세나 월세 물량도 또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대반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전세 사기를 빌미로 아파트 들어가라 하지만 아파트도 지금 못 돌려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월세 물량도 증가 추세에 완전히 접어들었고요. 서울의 임대차 물량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요거는 1차 상승에 불과하다. 또다시 2차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힌트는 우리는 매물에 증가하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요 모습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매물이 증가했다. 시간차를 두고 전세 물량이 증가한다. 매물이 다시 증가했다. 시간차를 두고 또 전세 매물이 증가한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매수 심리를 살펴볼 때 확연히 상승세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60 이상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반등이 세다고 말했던 서울도 매수의 지수 47.1을 기점으로 꺾였어요. 60 이상의 이 신천지를 밟아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26.1. 대구, 부산이 20대, 20 한 3, 4, 5 저 정도까지 수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나마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10대로 대구, 부산은 주저앉았지만 서울이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시면 더 주저앉을 우려도 있다.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에 매수 우위 지수가 아마 여기 한 15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엄혹한 시기가 또다시 닥쳐올지 모른다. 힘을 받아야 될 때 힘을 받지 못하면 꼬꾸라지더라. 아파트 거래량 심하면 12월달 1600건, 지금 365건이에요. 같은 날 기준으로 대구가 476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지금 10월까지는 서울이 거래량이 더 나은 게 맞아요. 2100건, 1800건.
근데 11월로 접어들면 서울은 현재까지 365, 대구는 476. 대구는 이 추세로 가면 거래량이 1,700건 정도 나옵니다. 1,700건 정도 나온다고 예상하거든요. 여러분 서울의 거래량 얼마나 나와줄 것 같나요? 그래서 1,600건이라고 예상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대구 수준으로 1,70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서울도. 그럼 그게 안심할 수준입니까? 특례 이전 1월달에 거래량이 1,300건이었습니다. 물론 최악이었을 때는 600, 700, 800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런 시절을 봤을 때 지방은 더 얼었어요. 이때 7월달, 8월달 여름이었는데 사람의 체감은 영하 30도, 40도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던져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 거래대금 4조 5천억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래대금이 이제 2조 3천억 수준, 마무리되고 나면 한 2조 4천억 정도 되겠네요. 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이. 거래대금 자체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는 모습에서 내려오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8월을 정점으로 서울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럼 8월 이후에 무슨 뉴스가 있었길래 분위기가 바뀌었냐? 이때부터 정부가 갑자기 대출 조여 기조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개씩 막 스트레스 DSR이니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 축소니 뭐 이런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우선 이 화려했던 거래량 잘 나가던 시절에 보시죠. 뭐 월 평균 거의 한 8,000건 가까이 되던 거래량이 지금은 3,000건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장 분위기 과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런저런 추세라고 말씀드리죠. 요런 것이 21년도에 나타나던 현상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라는 이런 물음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나던 시기와 줄어드는 시기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많이 다를 듯합니다. 15억 이상 고가의 거래 아파트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거래량 다시 특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비싼 아파트, 뭐 어디에 아파트 신고가 찍었니, 재건축 뭐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니 그 난리법석을 떨고 뉴스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접하면 늘상 접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도 안 팔리네! 라는 뉴스 제목이 나와야 정상적인 뉴스예요. 안 팔리거든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규제 해제 다 해줬어요. 이제 뭐 해가지고 다시 분위기를 띄울 겁니까, 이제? 또 재건축 시장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통째로 이주시키고 뭐 하려고 해도 이주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단기간에 뭐 급등이나 주변 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가격을 다시 띄우는 그런 것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총선까지는 시간이 임박했어요. 총선 이후에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70만 개의 공급을 한다는 그 약속 지켜지던가요? 총선 이후로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15억 이상 비율 줄어드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세 거래량도 줄어드는 수순으로 가네요. 이게 전세 거래량도 폭발을 해줘야지 매물이 소진이 될 텐데 안 그렇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나마 전세 시장, 전세 사기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전세 시장으로 많이 내몰고 있죠.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전세 1, 월세 1의 비율을 보여주던 것이 지금은 1.6대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2년 전, 같은 파란색 계열과 요 두 개의 선을 묶어서 같이 견주어 봤을 때, 요 덩어리를 같이 묶어서 견주어 봤을 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전세 월세 비중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전세 월세 거래량도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는 2년 전에는 매물이 많다, 매물이 넘쳐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물이 너무 없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그 뉴스 그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 하는 그런 언론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숫자나 뭐 차트나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준 상태에서 네가 강조하고 싶은, 언론 네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강조해라. 고가 아파트 거래된다, 뭐 신고가 찍었다 이야기 좋습니다. 그럼 신고가가 몇 건을 찍었는데, 거래가 얼마나 많이 터졌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판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언론
나오는 그런 뉴스 보도만 믿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거기서 오류가 범해졌을 때 그 언론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따질 수 있나요? 따져본들 뭐 합니까? 이미 손실은 내 것이 되어버리는데. 자, 평균 전세 가격은 2년 전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요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런 것에도 조금 함정은 있습니다. 함정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10억 이상 전세 좀 일단은 양호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에 메아리 치는 현상,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월세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고 전세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서울 사람들은 얼마짜리 월세에 살고 있을까? 월세 100만원, 보증금 2억.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 임대 거래량 쭉 줄어들죠. 쭉 줄어듭니다. 매물은 쭉 늘어나죠. 매물은 쭉 늘어나죠. 네, 이 정도까지 살펴볼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